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하는 행복 시니어 라이프입니다. 혹시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시니어분들 계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가 불편해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시니어분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개선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무엇보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 주의력 저하, 기억력 문제, 심지어 낙상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숙면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부터 건강한 아침을 여는 마법 같은 습관들, 그리고 밤잠을 꿀잠으로 바꾸는 비결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니어분들의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삶의 활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함께 건강한 숙면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우선 나이가 들면 왜 숙면이 어려워지는지, 그 이유부터 아주 심층적으로 알아볼까요? 젊었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잠들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고 한밤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깨는 경험을 하시곤 하죠. 여기에는 몇 가지 생리학적, 환경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며 밤이 되면 그 분비량이 증가하여 우리 몸에 잠이 들 시간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수면 유도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자연스럽게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수면 유지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를 맞추지 않아도 정확히 아침에 눈이 떠지게 해주던 내부 알람 시계의 건전지가 약해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 가정 내에서의 다양한 역할 등으로 신체 활동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 동안 충분히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밤에 쉽게 피로해지지 않아 잠들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충분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밤에 깊은 휴식을 필요로 하는데 활동량이 부족하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피로감이 쌓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헬스 등의 운동을 하는 것 외에도 나머지 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얕은 잠과 깊은 잠, 그리고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중 서파 수면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은 우리 몸과 뇌가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얕은 잠의 비중이 늘어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극복하고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한 아침을 여는 숙면의 비결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기상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푹 자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취침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숙면의 가장 강력한 핵심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게 잠들었더라도 전날 밤에 잠을 설쳤더라도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는 것은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인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오히려 다음 주 평일의 수면 패턴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7시에 일어나셨다면 주말에도 최대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화되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치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처럼 말이죠. 일정한 기상 시간은 우리 몸의 리듬을 재조정하고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정상화하여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비결은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고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여 낮 동안 우리를 활기차고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면 밤이 되었을 때 멜라토닌 분비가 더욱 활발해져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따뜻한 햇볕을 쬐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창가에 앉아 햇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고 밤에는 편안한 숙면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낮 동안의 충분한 활동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해서 운동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낮 동안 충분히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량이 부족하면 밤에 피로를 느끼지 못해 잠들기 어려워지고 깊은 잠에 들기도 힘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충분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밤에 깊은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체온을 적절히 올려주어 하루의 활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건강한 피로감을 쌓이게 하여 숙면을 유도합니다. 헬스장 같은 곳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만이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 등 시니어분들에게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가까운 공원이나 시장을 산책하거나 취미 생활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계속 가볍게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주기적으로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 운동은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현명한 낮잠 습관입니다. 낮잠은 피로를 회복하고 오후 시간을 활기차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졸음이 쏟아질 때 짧은 낮잠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낮잠 습관이 밤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너무 늦은 오후에 자게 되면 밤에 필요한 수면 욕구를 미리 충족시켜버려 정작 밤에는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밤새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은 오후 3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낮잠을 자더라도 침대에 눕기보다는 소파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거나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잠시 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막고
밤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짧고 가벼운 낮잠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지나치고 불규칙한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훔쳐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낮잠을 조절하는 것이 밤잠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비결은 숙면을 위한 최적의 취침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드는 공간, 즉 침실은 우리의 수면의 질에 아주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어둠입니다.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여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라도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디지털 시계의 밝은 불빛이나 충전 중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불빛은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침실에서 모든 전자기기를 치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조용함입니다. 외부 소음은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창문 방음이 잘 되지 않거나 외부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쾌적한 온도와 습도입니다. 침실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늘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숙면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불편하여 잠을 설치기 쉬우며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번식하기 쉬워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사용하여 50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은 오로지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위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책을 읽는 습관은 우리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졸리지 않을 때는 억지로 침대에 눕지 말고 잠이 올 때만 침대에 눕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비결은 취침 전 활동 제한 및 이완요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우리의 수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는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을 철저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뇌를 자극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잠자리에서 책을 읽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집중하게 되고 이는 뇌를 활동 상태로 유지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향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거나 가볍게 명상을 하거나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심호흡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복식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과식하지 않도록 합니다. 맵고 짜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 또는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밤새 위장에 부담을 주어 속쓰림이나 불편감을 유발하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이라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한 개, 견과류 소량 정도가 좋습니다. 우유에는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고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7번째 비결은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제한입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숙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입니다. 커피나 녹차,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각성 효과가 있어 낮 동안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지만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늦은 오후나 저녁에 섭취하면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잠이 안 와서 잠들기 위해 한 잔 마셔야겠다며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술은 초반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듯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자다가 자주 깨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알코올은 렘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중 호흡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 기능이 약해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좋지 않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역시 카페인과 유사하게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니코틴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여 수면 시작을 어렵게 만듭니다. 건강한 숙면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극적인 물질들을 생활 속에서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8번째 비결은 이완요법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뇌를 계속 활동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밤까지 끌고 가면 잠들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명상, 요가, 심호흡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호흡은 긴장을 완화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반신욕이나 족욕도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일기를 쓰는 등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에게 이 걱정은 내일 처리할 거야 라고 신호를 주는 것이죠. 만약 불면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병원에서 시행하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는 개인의 잘못된 수면 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수면제는 단기간 사용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은 금단 증상 및 의존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수면제 사용은 심리적 의존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숙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시니어분들의 집중력, 기억력, 면역력 그리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적인 보약이라는 점. 그리고 이 귀한 보약을 얻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상시간, 아침 햇볕 쬐기, 낮 동안 충분한 활동, 현명한 낮잠, 쾌적하고 수면에 최적화된 취침 환경 조성,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및 자극적인 활동 제한,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제한, 그리고 이완요법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배웠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꾸준히 모여 여러분의 밤잠을 진정한 꿀잠으로 바꾸고 매일 아침을 상쾌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을 위한 쉽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